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 위치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1.4% 정도 좀 강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도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거진 2%가량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잡히고 있는데 코스닥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어때요? 오르는 코스피, 떨어지는 코스닥. 여기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혼조세들 그 사이에 남아나지 못하는 개인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코스피 위치가 아무래도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미 증시로 하여금 다우 역시 상승세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 그리고 어쨌든 바이든이 반도체양 수십억 달러 규모의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가 아무래도 코스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도체 업종에 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 물론 이 상승 포인트도 크지 않습니다. 0. 몇 퍼센트 상승한 부분도 지금은 상승으로 모두 편입이 되어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상 조금은 모수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코스피는 그런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테슬라가 빅테크 세븐 기업에서 좀 배제될 수 있다라든가 2차 전지 포인트들의 최근에 좀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강하게 또 지배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오늘 장중에 지금 후반에 HLB 그룹주들 역시도 좀 약세폭이 깊어지는 영향권 역시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의 좀 극명한 엇갈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이런 장일수록 떠오르는 종목들과 이슈거리가 있죠. 바로 곧버스에 탑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늘상 시장이 폭락하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곧버스. 곧버스에 물린 개미들 어쩌냐, 곧버스 수익률 최고치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상반되면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곧버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곧버스가 무엇이냐, 요 개념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요거를 정리를 드린다면, 자, 곧버스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버스, 이 사전적인 뜻으로 직역하면 역행, 역순,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뒤집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르는 거에 편승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내가 베팅을 한다라고 해서 인버스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곧버스는 이러한 인버스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코덱스 200 인버스 선물 인버스가 가장 유명한 상품인데 이런 게 레버리지로 이어지는 같은 경우는 코덱스 선물 레버리지 ETF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곧버스라고 한다면 지수에 역행하는데 베팅을 한다. 즉 지수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면서 떨어지는 거에 보완성으로 해지성을 챙겨 먹는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곧버스를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곧버스도 어쨌든 결국에 위험자산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이런 향방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이 매우 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다룰 곧버스 상품 코덱스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두 배수가 추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곧버스를 언제 체크를 좀 드리냐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종목들을 체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 지수를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와 함께 선물 인버스 차트를 같이 봅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지수 차트도 같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가 미쳐 날뛰면서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만큼 혼조세가 강하고 투심이 어지럽기 때문에 지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보다 좀 확실한 트레이딩 관점의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측면에서 저는 코덱스 선물 차트와 오히려 변동성 지수 차트를 좀 같이 활용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코덱스 선물, 곧버스 상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떨어지는 거에 레버리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는 만큼의 반응을 고려하면 우리 증시의 박스피 성격을 좀 감안했을 때 오르는 우리 지수가 떨어질 때는 좀 괜찮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물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눌림폭을 가정에 가져갔을 때 회복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래서 곧버스 같은 상품은 상당히 투자를 좀 짧게 가져가는 게 그나마 좀 유효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이렇게 좀 큰 시점 같은 경우에 보다 이런 트레이딩 관점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느 때 곧버스 상품을 좀 접근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입니다.
먼저 한 가지 조건은 변동성 지수 차트를 기준으로 여기 장기 이평선 파란색 무지개 선이 뚫리면서 강한 돌파 시그널을 보이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변동성 지수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내 공포 지수가 강하고 시장의 주정폭 혹은 혼조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 증시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 뚫리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일단은 시장 조정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우리가 기조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장 변동성과 혼조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곧 무슨 말이냐면 시장 약세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매물대까지 지지받으면서 돌파 포인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시장 하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대응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관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어떤 종목들이든 접근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장기 이평선 이전에는 본점 심리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포인트가 매우 강합니다. 요거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ETF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ETF로 투자하는 것도 개인이고 기관이고 외인이고 다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기반이 될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은 기본적인 맥락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이 뚫고 돌파가 됐을 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변동성 지수 역시도 구름대와 매물대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 위에서 놀아주는 변동성이 강한 시장임을 암시해주는 모습임과 더불어서 코덱스 선물 인버스 즉 이 곧버스 차트가 장기 이평선을 뚫으면서 시장의 본격적인 조정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이 매물대를 밟고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곧버스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지 수단으로 넣으면서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곧버스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가 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10월 달에 보면 돌파 후에 매물대를 하단에 좀 밟고 깔아주는 모습이고요. 이 이후에 곧버스 차트가 또 지지를 밟아주면서 강하게 매물대를 밑으로 깔고 가다 보니까 시세가 나오는 점이 확인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최근에 2023년 9월에서 10월, 2024년 1월 초반 이런 흐름에서 좀 하락장에서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반복적인 패턴으로 인식되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흐름뿐만이 아니라 저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항상 변동성 차트와 곧버스 차트를 동시에 교차 비교하면서 항상 노리는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런 전략과 이런 중심 기준을 좀 잡으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곧버스의 활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10월 요 이후로는 곧버스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저도 건드리고 싶었던 때가 많아요. 뭐 12월에도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왜냐면 하락에서는 상승을 준비하고 상승에서는 하락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슬슬 곧버스를 좀 담아가도 되겠다라는 시그널이 일단 변동성 지수에서 먼저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고려를 해볼까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아쉽게도 일단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어쨌든 뭐 오늘은 코스피의 허술성이 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에 지금 영향을 좀 끼친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상 코스닥은 2%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요렇게 뚫리면서 잡혔어도 전혀 이상할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하단 이평선을 바꿔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다가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매물대까지 터치해주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뭐 시장이 잡히면서 이게 꺾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지수 위치도 잘 잡혀 있겠다. 저는 그때쯤이면 코덱스 곧버스 상품을 좀 건드리면서 좀 전략을 좀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정말 코스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코스닥이 2% 급락 포인트를 좀 넘어선 모습이고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개별주는 평소보다 배수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시장 자체가 이런 뭐 추세가 하방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배수로 좀 변동성을 더 크게 가져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2% 조금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라던가 지수에 따른 개별주 코스닥 종목들의 영향성은 못해도 4에서 뭐 한 12% 정도까지도 뭐 한 여기에 뭐 많게는 6배, 7배 요 정도까지도 평균적인 낙폭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2%, 13%뭐 그 이상도 좀 평균적인 변동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체감 증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흐름 정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곧버스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곧버스 상품을 어떻게 접근하고 좀 노력하는 게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제가 꾸준히 이런 시장 하락이라던가 뭐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뭐 액션이라던가 좀 종목 혹은 대응 방법이 있다면 텔레그램 채널에서 꾸준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